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기부터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뭐 어떻게 약이라도 먹고 막 관장이라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꼭 항생제를 먹고 나서 변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어떻게 막 애는 힘을 주고 막 울고, 아니면은 막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면봉 같은 걸로 그렇죠. 막 이렇게 자극하고. 네, 자극도 막 해줘보고. 근데 막 그 애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예. 애기들도 유산균을 먹여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이들은 유산균을 따로 특별히 먹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생제를 먹게 되면 항생제가 하는 역할은 균을 죽이는 네. 항균 작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 있는 세균도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세균이 증식해서 똥을 싸야 되는데 세균이 증식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은 네. 반드시 유산균 제품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거나 또 항생제를 먹었을 경우에는 유산균을 먹는 것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유산균을 먹어야 될 이유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럼 보통 며칠까지 못 써야 변비라고 봐야 돼요? 변비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3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 그리고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20g 정도 이하의 변을 보게 되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처음 이렇게 볼일을 볼 때는 누구나 힘을 좀 줘야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의 힘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힘만 주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 볼일을 보기는 봤는데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막 탈진되는 정도로 힘을 많이 쓰고 왔다. 그러면 변비인 거예요. 매일 가더라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매일 가요. 근데 저는 매일 안 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이상해, 그럴 수 변비인 것 같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에 따라서 이게 변비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단이 딱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신생아들도 변비가 오더라고요. 올 수 있죠. 분유 수유할 때도 변비가 오니까 뭐 이렇게 타서 먹이는 것도 있잖아요. 예. 같이. 그렇죠. 비오비타나 이런 네. 것들. 그래서 그 타서 먹이기도 하는데, 모유 같은 경우는요, 뭐 일주일 동안 안 싸도 변비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예. 조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못 사니까 막 되게 힘들어하죠.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막 100일 전에 이유 없이 많이 울었었어요. 100일 전이니까 뭔가 마사지나 이런 건 해주는데 일주일이 꼭 지나야지만 기저귀가 막 넘치도록 싸고, 그 전에는 전혀 변을 안 보고 계속 방구만 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유산균을 너무 먹이고 싶었거든요. 예. 태어나서 언제부터 유산균을 먹일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게 딱 시기가 이때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특별한 경우에는 유산균을 먹일 수는 있죠. 그런데 약국에서 판매되어지는 이렇게 의약품 형태로 나와져 있는 네. 유산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신생아부터 그냥 뭐 학생, 어른, 그리고 이제 뭐 암 환자, 그 노인분들까지 다 유산균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유산균은 제가 보니까 냉동으로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생유산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런 유산균이랑 우리가 그냥 뭐 포로 된 유산균 뭐 이러는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냉장 형태를 유지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어차피 살아있는 유산균도 우리 위하고 담즙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제품들은 코팅이 되어져 있는 제품들이 네. 있죠. 위산에서도 살 수 있고 담즙산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팅된 제품을 먹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요구르트, 마시는 요구르트나 떠먹는 네. 요구르트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산균은 지나가면서 대부분 다 죽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죽었던 시체들이 다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유산균을 먹으려면 코팅이 되어져 있는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중 코팅이 되어 있는지는 그 뒤에 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나요? 예. 보통 그런 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 코팅이 돼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 회사에서는 뭐 사중 코팅도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코팅이 많이 되어져 있을수록 좋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산 쪽하고 담즙하고 네. 이 두 군데서 죽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이중 코팅 이상만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코팅도 중요한데 그 유산균 마리수가 많아야 좋다. 근데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요즘 막 100억 마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유산균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 한 번만 먹는다 하면은 1억 마리짜리 드시겠어요? 100억 마리짜리 드시겠어요? 100억이요. 그렇죠. 당연히 100억 마리 드셔야죠. 근데 꾸준히 드신다고 하신다면요. 100억 마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들어가서 우리 장에서 증식을 하는데 한 마리가 거의 들어가면 한 1000마리 이상으로 하루 네. 정도만 지나면 1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마리수가 많으냐 적냐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리수보다는 어디에 또 집중하냐면 장 안에서 얘가 얼마나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유산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요즘은 그게 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너무 마리수가 많은 거를 먹으면 그냥 변비의 도움보다는 설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항상 이것들이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균이 누구냐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 유익균의 번식을 억제해서 네. 이거의 숫자를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아기랑 어른이랑 유산균 제품을 다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신생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잡균이 들어가게 되면 또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네. 아직 면역이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약국을 통해서 네. 제품을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6개월 정도 이상 된 아이 같은 경우라면 어른이랑 같은 유산균 먹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설사를 많이 하면 또 유산균 좀 먹이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설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내 세균이 이상적으로 증식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물을 네. 흡수하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거죠. 특히 또 유해균이 많이 번식했을 때는 독소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독소가 장간벽을 통해서 흡수가 일어나면 몸에도 치명적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사를 해도 유산균을 먹어도 좋아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사했을 때 유산균을 먹으면 유해균의 증식을 얘가 조절해 주니까. 그러면 장에는 진짜 유산균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변비가 생겨도 건강한 장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설사를 할 때도 그렇죠. 네, 모두 다 유산균을 먹으면 대부분 해결이 좀 되겠네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가고 내지는 뭔가 음식을 먹으면 네네. 또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이 나쁜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은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장이 약한 경우와 장이 나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장이 나쁜 경우는 변비가 오래 간다든지 방구 꼈을 때 냄새가 심하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장이 나쁜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장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일명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얘를 쓸어서 다 청소를 해주는 거. 그거는 장이 나쁜 경우고요. 스트레스 받거나 뭐 신경 쓰거나 찬 거 먹으면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장이 약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장을 막 자극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럴 때 장을 달래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유산균으로 장을 달래줘야 되고 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하고 유산균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오늘은 그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노인까지 그리고 암 환자분들까지 유산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건나물 TV 방송을 보시고
건강한 장 환경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